푸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 4강 선택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까지 좀 살펴봤는데 청일전쟁이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선생님이 좀 급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지도로 제대로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을 못 드렸죠. 그래서 부교재 내용 참고해서 청일전쟁을 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한 조선 정부가 Help me 도와주세요라고 청나라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병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조선에 출병할 때 일본에게 서로 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자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몰고 들어오죠. 그리고 인천으로 상륙하고 일본 군대까지 출병을 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당황해서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양쪽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나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청나라에게 조선을 점령하고 우리 함께 조선을 개혁하자 사실상 점령하자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고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가보 개혁을 강요하면서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첫 교전지가 바로 풍도 앞바다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싣고 온 수송선들, 제대로 된 전함이라고 할 수 없죠. 이들을 공격해서 1894년 7월 달에 풍도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선전포고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군대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게 되는 거겠죠. 돌아갈 수 있는 배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든 본토로 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직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산 전투 한번 있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군대는 패퇴합니다. 어떻게 하든 만주로 가야겠죠? 일본군이 이제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어진 게 평양 전투. 여기서 또 청나라 군대 패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 군대는 중국 자기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이걸 쫓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단동을 거쳐 요하 유역까지 진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또 이제 해군이 리순과 따렌을 점령을 합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여기 갈 때까지 얘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청나라 북양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든 싸워야겠죠. 웨이 하이웨이에서 북양 해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황해에서 붙게 되죠. 이게 황해해전입니다. 황해해전은 청일전쟁 때 한 번 있고 러일전쟁 때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이 황해해전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리순과 따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 북양 함대의 해군의 근거지 웨이 하이웨이 산둥반도의 웨이 하이웨이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순 따렌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여기서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요하 쪽으로 압박을 가해가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졌다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청나라의 실권자 이홍장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청은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이제 타이완, 밑에 타이완이 요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생략. 타이완 섬과 함께 조선,
뭐야 이거 왜 표시가 안 돼? 조선에서 청나라 손 떼라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동반도 여기 내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제 조선은 청과 조공 채권 관계를 끝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국가가 됐네요. 하지만 이건 일본의 속국이 되기 위한 준비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전쟁 비용, 일본 돈으로 뭐 3억 4,500만 양, 500만 엔 정도를 받게 되고 청나라는 사실상 그래서 파산하게 되는 거죠. 빚을 많이 졌으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에게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다양한 이권들을 넘기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는 열강의 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받은 돈 이걸 이제 중공업에 투자해 가지고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9년 뒤에 러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비 생산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국 간섭으로 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죠. 뭐 이런 상태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간섭으로 요동반도라고 하는 중요한 요충지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일본. 러시아에게 칼을 갈겠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막대한 돈과 타이완을 뺏기게 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막 진출해서 이권들을 차지하게 되니까 청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부청, 멸양,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어났던 의화단 운동 이게 이제 서구 열강의 8개국 연합군 일본까지 포함해서 뭐 영국, 미국 다 들어갑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까지 이렇게 8개국의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죠. 그래서 뭐 신축조약 맺고 그리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을 허락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화단 운동을 빌미로 해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거 진압하러 왔다가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일본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서 여기 진출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요동반도 돌려줬더니 러시아가 완전히 먹어버리네? 물론 러시아는 이미 뭐 잘하는 짓거리 있죠. 야 이거 요동반도 돌려받았으니까 청나라 고맙지? 고마우면 땅 줘. 그래서 리순과 따렌 여기 두 개를 러시아가 조차합니다. 여기다 해군기지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톡과 리순항을 연결해서 완전히 해군기지 군사적인 요충지를 확보하죠. 여기다 이제 더해서 나중에 조선에게 여기 부산 앞에 있는 영도 그때는 절영도라고 하는 섬이었는데요. 이 절영도를 조차해서 거의 삼각편대로 완전히 해양으로 진출하고 조선을 먹고 해양으로 진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론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투쟁 등을 통해 가지고 절영도 조차 요구는 좌절이 되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붙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래서 드디어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이 제일 잘하는 건 선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먼저 인천 앞바다, 당신 제물포죠. 제물포 앞에 있었던 러시아 군함 두 척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때리고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군의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는 리순으로 몰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패착, 좀 실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리순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해안 요새까지 만들어 놓고 육지와 바다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따렌이라고 하는 항구, 여기도 항구거든요. 여기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따렌 항구를 포기하고 리순으로 들어감으로써 일본군이 따렌에 상륙을 해서 리순을 역으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러시아의 함대들이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썼던 작전은 리순 항구가 굉장히 요새긴 한데 나오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입구가 좁아서. 근데 이 리순항을 봉쇄해 버립니다. 무려 3개월이 넘도록 2월 달부터 5월 달이니까 뭐 거의 4개월 가까이 봉쇄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군함이라는 걸 봉쇄된 채로 계속 싸우려다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봉쇄를 뚫고 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할 수 있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제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뭐 원래 이 미순항을 탈출해서 나가서 연합원대의 포위를 뚫고 나가서 가자. 어디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뭐 고쳐갖고 와야 싸울 거 아니냐.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일본군이 이제 그 낌새를 채고 다시 한번 붙죠.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황해해전입니다. 서로 팽팽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일본군이 아마 더 피해는 더 컸을걸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결국 이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다시 리순항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여기서 계속 봉쇄하고 있는 동시에 일본은 이제 인천으로 상륙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평양으로 진격하고 요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울러 동해안을 거쳐서 원산으로 상륙해서 회령까지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 전체 지역에서 만주 지역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당시 러시아는 유럽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깔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다 완성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남만주까지 철도를 또 이렇게 까는 거죠. 리순과 따렌까지. 이게 다 완성이 돼버렸으면 유럽으로부터 군대를 싣고 와서 이제 제대로 이 랴오뚱반도를 방어하며 일본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남만주 철도가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얼빈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러시아 군대들이 이 철도를 경영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도시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 전투와 바다 전투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일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리순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를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요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이 안에 있던 러시아 군대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는 포위되게 되니까 철수를 해야죠.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봉천에 이런 게 생기노. 방어선을 두고 여기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근데 러시아도 셉니다.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정도 왔을 때는 더 이상 진격할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전선이 여기서 고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는 발틱 함대가 출발을 해서 오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발틱 함대가
일단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쓰시마 대마도 섬 인근에서 쓰시마 해전을 펼치게 되고 함대 대 함대 근대적 함대 결전 청일전쟁 때의 그 황해 해전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부대들끼리 일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최초의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쓰시마 해전일 텐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격파됩니다. 이로써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중재로 사실상 이때 일본도 더 싸울 힘이 없었어요. 미국의 중재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강화 회담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국이 중재자로 나섰다. 미국의 이권이 개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의 이권은 뭔데? 러일 전쟁은 왜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걸 견제하려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등 떠민 거죠. 내가 지원해 줄 테니 막아내.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 비용을 미국과 영국이 거의 절반 정도를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투가 길어지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니 미국과 영국이 야 전쟁 비용 더 이상 못 대줘. 일본도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국력이 어차피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 없었는데 이 정도만 한 것도 대단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 청나라하고 전쟁, 청일전쟁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지만 러시아한테는 배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얻은 건 있죠. 대한제국은 확실히 일본 거 만주의 남쪽 일본 영향력 하에 두기로 약속 그리고 저 위쪽에 홋카이도 위쪽에 사할린 섬이 있죠. 지도에서는 좀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쪽에 이제 사할린 섬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할린 섬의 절반도 일본에게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고 일본을 후원해 주기로 일본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기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필리핀은 나 먹을 테니까 대한제국은 네 먹어 라고 약속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남만주 지역, 만주 남쪽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일본이 정말 탐냈던 곳, 그동안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라오뚱 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조차지, 리순과 따렌.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조타했던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줘. 아니 청나라 땅인데 지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참 힘없는 나라는 서러워요. 그리고 자신들이 완성해서 깔기로 했던 그 남만주 철도 이거 일본이 이제 확보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남만주 철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중에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만주 전체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만 가지고 20분을 설명하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선택 4강 러일 전쟁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청일전쟁 일부 지도까지 끝!